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가서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작업을 연결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연결을 하려면 일단은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할 때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연결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원형의 기호입니다. 이 원형의 기호를 우리가 보통 결합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합점. 영어로는 이벤트 혹은 노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한글로 결합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결합점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작업의 시작과 끝은 항상 예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업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원형의 표시기호, 그걸 결합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합점으로 표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선의 화살표가 있죠. 요거를 우리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선의 화살표. 얘를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그리고 뭐 보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작업이죠. 얘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뭐예요? 작업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그럼 작업을 우리가 아까 기초 만들기도 터파기부터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양한 공사 종목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사 이름을, 공사 종목을 명이죠. 공사명을 위에다 쓰고 아래에다가 시간을 나타냅니다. 아래에다 시간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이 작업의 화살표가 길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화살표의 길이와 작업의 시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시간을 별도로 저렇게 표시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의 화살표, 얘를 우리가 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글로도 덤이, 영어로도 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덤이에 해당하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공정표는 작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호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나타내는 점선의 화살표를 덤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나타내는 점선의 화살표를 덤이라고 합니다. 요건 일단은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결합점, 작업, 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표현하고 그 작업을 연결을 해요. 그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결합점 안에다가는 이게 번호를 씁니다. 이 번호는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번호가 이렇게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게 되고요. 작업의 흐름을 나타내게 되고, 이 번호로서 우리가 뭐를 나타내냐면 선후 관계를 나타내요. 앞에서 먼저 끝내야 될 작업, 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선행과 후속의 작업을 만들어서 걔를 연결을 시켜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실기 때 가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고 혼동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 아까 이렇게 기초 만들기라고 하는 저와 같은 프로젝트를 지금 나눴죠. 저거를 우리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쓸 때 터파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터파기 작업이 시작을 할 때도 이렇게, 끝나는 것이 표시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없어 보이죠. 이벤트, 결합점으로 표현하고, 터파기라고 하는 작업은 내가 이렇게 실선의 화살표로 나타내고, 여기다가 내가 터파기, 작업 일수는 내가 3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번호를 써야 된다 그랬죠. 번호를 써서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흐름은 작은 번호에서 큰 번호로 무조건 내가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면 여기를 내가 2번 혹은 3번, 얘보다 무조건 큰 번호를 저와 같이 저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잡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면, 자, 작업명부터 표시하면, 자, 내가 잡석 깔기인데 얘는 2일이 걸린다 그랬어요. 아까 터파기하고 잡석은 동시에 시작한다 그랬죠. 그 시작하는 번호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똑같이 잡아주고 끝나는 이 결합점의 번호를 똑같이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터파기라고 하는 작업의 실선의 화살표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번호를 다른 거를 잡아줘야 되고 얘보다 큰 번호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얘를 우리가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버린 콘크리트다라고 하면 자, 버린 콘크리트를 타서라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하루 1일이고 자, 여기 번호를 매기고 여기에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고 이와 같이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얘네 작업이 다 끝나야 되는 거니까 이 작업이 끝나서 하는 번호를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내가 잡석 깔기 다 끝난 다음에 버림을 타설하겠다 그러면 여기 끝나는 결합점의 번호를 이렇게 시작점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얘보다 큰 번호, 뭘 써든지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연속된 번호, 여기 50번 써도 되고 100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 번호보다 큰 번호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푸집하고 철근인데 자, 거푸집하고 철근을 내가 배열하는데 2일이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5번 하고 이렇게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여기 결합점을 펴지 않아서 얘가 틀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서 얘네들을 상호 연결을 시킨데 선후 관계니까 번호가 같은 것들끼리 같이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작업이 있고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작업이 있고 화살표는 제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에서 5번으로 가는 작업이 있고 5번에서 6번으로 가는 작업이 있고 여기 6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같은 번호들끼리 다 겹쳐요. 1번에서 내가 2번으로 가고 1번에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5번 가고 5번에서 6번으로 가고 이렇게 연결하는 공정표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네트워크 공정표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이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교재에서 보면 거기 결합점, 작업, 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재 순서를 잠깐 뒤집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페이지로 가니까 거기 작성 시 유의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성 시 유의사항. 자, 우리가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공정표의 작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자 작성 4원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용어도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작성 4원칙이니까 여기 전부 다 먼저 쓸게요. 첫 번째 우리가 공정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작업 하나는 정확하게 이렇게 두 개의 결합점과 하나의 실선의 작업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 위에는 작업명, 밑에는 우리가 작업 일수를 표시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공정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처럼 여기에 우리 거푸집하고 철근에 결합점에 종료 결합점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정의 원칙이에요. 아울러 여기에 우리가 독립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어 있죠. 공정과 독립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이 실선의 화살표는 오로지 한 개의 작업만이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독립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 2번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론적으로 여기에 시험이 잘 나오는데 단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단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앞에 있는 뭔가 끝나야 뒤에 있는 작업을 우리가 완료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계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단계의 원칙은 먼저 설명을 하면 자, 선행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가 되어야 후속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썼어요. 선행 작업이 종료되어야만 후속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선행 작업이 끝나야지만 후속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저 말뜻은 선행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후속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네트워크 공정표로 그린 다음에입니다. 이게 다음에요. 이거를 내가 선행과 후속을 만들어서 공정표를 딱 그려놨으면 이 후속 작업은 앞에 있는 선행 작업이 끝나야지만 개시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여기 선행과 후속이다라고 하는 말에
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선행과 후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임의의 결합점에서 앞에 있는 작업, 끝나는 작업들, 이 결합점에서 시작하는 작업들, 이렇게. 아까 여기는 이렇게 3번 결합점이 끝나기도 하지만 3번 결합 시작하는 작업들 있죠. 그래서 3번 결합점에서 종료되는 작업은 요거고 3번 결합점에서 시작하는 작업은 이거예요. 결합점 뒤에 있는 작업이 후속 작업, 결합점 앞에 있는 작업이 선행 작업이다. 그러므로 이 결합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결합점 앞에서 끝나는 작업을 우리는 선행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있는 작업을 우리는 무슨 작업이다? 후속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단 논법이 성립하냐? 3단 논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이렇게 결합점 안에 번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A 작업, B 작업, C 작업이 있다. A의 후속 작업은 뭐냐? B 작업이다. B의 후속 작업은 뭐냐? C 작업이다. 그러므로 A의 후속 작업은 C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렇죠. 이 선행과 후속은 지금 얘가 이렇게 표시한 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결합점을 중심으로 해서만 딱 결정이 돼요. A와 C는 선행과 후속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같이 우리가 내용들을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선행과 후속의 단계 알았죠? 자, 그러면 요 내용 알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활동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의 원칙은 공정의 원칙과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 공정의 원칙은 단위 작업 하나를 정확하게 내가 표시하는 거고, 활동의 원칙은 공정표 상에서 내가 공정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작업의 활동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우리가 연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연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위 작업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각 작업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킨다 그랬죠. 그 연결을 시키는 거니까 최초 개시 결합점하고 최종 종료 결합점하고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한 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쭉 해서 하나의 공정표를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번, 2번 터파기, 1번, 3번 잡석, 3번에서 5번 버림, 5번에서 6번이 거푸집하고 철근, 그 다음 이렇게 7번으로 가면 콘크리트 타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것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리가 공정의 원칙은 다 만족을 했어요. 단계 원칙은 뭐 이대로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연결의 원칙에서 최초의 개시 결합점하고 종료 결합점은 무조건 한 개야 되는데 끝나는 결합점이 여기 두 개가 됐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는 없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터파기하고 잡석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야 우리가 버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을 타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같은 내용들로 해서 봤을 때 얘는 이 앞에서 끝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버림 콘크리트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터파기하고 잡석이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행 작업은 얘네 두 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아까 공정의 원칙은 만족을 했어요. 1, 2, 1, 3으로. 그런데 활동의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는 터파기하고 잡석을 1, 3이라고 하는 걸로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활동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 똑같냐면 1번에서부터 3번까지 가는 화살표는 한 개인데 여기다가 터파기라고 하는 작업도 주고 잡석각이라는 작업도 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계획을 안 하겠죠. 안 했는데 내가 공정표를 그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버린 콘크리트 선행 작업이 이 두 가지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활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원칙을 준수를 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서 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덤이. 자, 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점선의 화살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활동의 원칙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 3번 가면 아까 여기 2번으로 끝났을 때 여기를 이렇게 덤이다라고 하는 점선의 화살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까 3단 논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덤이로 연결된 것은 이 두 개의 작업이 선행과 후속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덤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덤이를 용어부터 다시 정리해 보면, 자, 덤이는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연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점선의 화살표를 우리가 덤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여기 사용되는 예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하시죠. 덤이로 연결된 것은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연결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렇게 덤이로 연결을 해서 선행과 후속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와 같은 문제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공정표의 일부분을 따온 겁니다. 일부분을 따와서 갑자기 조용하죠. 이상하죠. 자, 여기를 A 작업, 여기를 B 작업, 여기를 C 작업, 여기를 D 작업이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이름을 줘보죠. A의 후속 작업은 뭡니까? A의 후속 작업은 여기서 시작하는 작업이죠. 이게 끝나는 작업이니까 A의 후속 작업은 C 작업이 되겠네요. C 작업. 더미가 있으니까 더미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D 작업도 A의 후속 작업이 된다. 자, B의 후속 작업은 쭉쭉쭉 가서 이 결합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따라가면 안 돼요. 자, B 작업의 후속 작업은 하고 물으면 D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D 작업에 내가 선행 작업이다라고 하고 물으면 D 작업의 선행 작업은 요 결합점에서 끝나는 작업이잖아요. 요 끝나는 작업이니까 여기 B 작업이 있고, 더미가 끝났네요. 따라가요. 따라가서 요 결합점에서 끝나는 작업. 그래서 A와 B가 D 작업의 선행 작업이 되는 거고요. C의 선행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결합점에서 끝나는 작업인데 얘는 더미가 시작이니까 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C 작업의 선행 작업은 A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실기에 가면 각 작업의 선행 작업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선행 작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4개의 원칙을 만족해 가면서 공정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 필기시험에 대비해서 이렇게 주어주고, 뭐, A 작업의 후속 작업은 C 작업이고, B 작업의 후속 작업은 D 작업이고, C 작업의 선행 작업은 A고, D 작업의 선행 작업은 A, B다. 틀리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선행과 후속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과 후속을 따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 사원칙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 번째로 가서 기본 규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이거랑 같이 해서 총 7개이기 때문에 번호는 제가 연속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5번이라고 썼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렇게 불필요한 더미는 제거를 한다. 그 말은 더미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자, 더미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나타내는 점선의 화살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공정표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임의의 공정표를 그린 거예요. 여기를 A 작업, 여기를 B 작업, 여기를 C 작업, 여기를 D 작업, 1번, 2번, 5번 이렇게 결합작본을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공정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만족을 하는 거고, 단계 원칙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건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요? 공정표를 다 작성을 하고 작업을 할 때 따지는 거고, 활동의 원칙을 따져봐야 돼요. 활동의 원칙은 공정표로 작성할 때 각 작업의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 그랬죠. 그 말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1번에서 5번으로 가는 작업은 A하고 C하고 두 개가 똑같죠. 이런 뭐다? 활동의 원칙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의 원칙은 만족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얘를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2번, 5번, 덤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해서 3번, 4번. 이렇게 가면 이제 활동의 원칙까지 우리가 만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더미가 두 개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이거를 불필요한 더미는 제거를 해라. 만약에 얘를 하나가 없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가면 여기는 A 작업. A는 뭐예요? 1, 3번. B라고 하는 것은 1, 2번. D라고 하는 것은 2, 5번. C라고 하는 것은 1, 5번으로 동시에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두 개로 나타날 것이 아니라 하나로만 나타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거를 왜 규정을 하느냐? 불필요한 더미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더미로 아마 범벅이 될 거예요. 그럼 공정표를 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규정을 하는 거고, 이 내용은 필기 때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지만 실기 때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더미의 개수가 틀리면 공정표 10점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라집니다. 10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과목을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더미는 제거를 한다. 정말 최소한의 더미만 발생되도록 한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6번째, 가능한 작업 상호 간의 교차는 피합니다. 가능한 작업 상호 간의 교차는 피한다. 그 말은 교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얘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풀면 될 겁니다. 그러면 굳이 교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교차를 내가 시킨 거죠. 그럼 풀어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정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더미가 있고 뭐 이쪽도 더미가 이렇게 있다. 얘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가능한 작업 상호 간의 교차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교차될 수 있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교차가 될 때는 어느 한쪽을 이렇게 교차됐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교차가 돼요. 이렇게 반드시 이쪽만이냐? 아니요.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교차 표시를 통해서 간다. 가능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반드시 작업 상호 간의 교차는 피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써야 되는 말들이 여기 두 개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고, 자, 공정표를 작성을 할 때 각 단위 작업을 연결할 때 우리가 작업이 회송되거나 이렇게 역진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공정표를 그리다가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뱀뱀별이 돌 수 있죠. 이런 공정표는 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7가지가 공정표 작성 사원칙과 기본규칙 3가지라고 그래서 공정표를 작성하는 연습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 거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제가 뭘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네트워크 공정표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3가지를 같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거기 뭐 연계로 원칙 해가지고 기본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해서 일정 계산 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과정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를 정리를 하고 일정 계산하는 방법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뒤로 가면서 우리가 공기단축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적인 내용까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